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 무엇이 있는지 한번 또 연휴 이후에 그 시장을 예측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장 SOS 이제 오늘 2시간만 있으면 네. 저희가 또 목금 계속 네. 쉬게 되는데 한번 상황실로 들어가서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HMM입니다. 흑자 전환. 단순 흑자 전환이 아니라 무려 10년 네. 만에 흑자 그쵸. 전환이에요. 정말 와 대단하다.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나왔길래 가능했을까? 영업이익이 9,800억 원을 작년에 기록했던데 네. 흑자 전환할 수 있었던 배경 한번 전해주시죠. 결국에는 물동량 증가죠. 네. 코로나 이슈에 코로나가 빵 터졌을 때 세계 경제가 처참히 무너졌죠. 순간 얼음이 돼버렸죠. 네, 얼음 네. 돼가지고 뭐 해운업도 안 좋을 것이라 했는데 오히려 해운업이 호황기, 초호황기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BDI 가격 상승을 좀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거기다가 네. 그 H&M 옛날 한진해운이죠. 그 해운 동맹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원화 강세 그리고 뭐 유가 하락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부적 환경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10년 만에 한 1,200억인가 1,300억 가까운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게 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MM 흑자 전환은 발틱지수 급등해서 좋아진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해운 운임 지수들이 다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물동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실적으로 연결이 된 것인데 궁금한 건 이 호황이 경기 회복에 맞물려서 같이 지속될 수 있느냐죠. 계속 지속되겠죠. 네. 무슨 얘기냐면 경기는 더 활발해질 테니까요. 경기가 앞으로 뭐 미국이 지금 뭐 엄청난 부양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전국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 부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약간 폐쇄 경제 아니겠습니까? 폐쇄 경제 상황에서도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폐쇄 경제가 좀 풀린다라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뭐 해운업황 호황세는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특히 최근 그 코로나 이전에 좀 노후화된 배를 많이 없애고 뭐 하면서 좀 배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컨테이너선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네. 신규 컨테이너선 수주를 했다고 그걸 제작을 한다고 해도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동차랑 다르게. 그래서 상당히 신규 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업황 호조세는 저는 뭐 내년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작년 연말에 이 컨테이너선이 부족하다, 물동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뉴스로 인해 해운주들 많은 분들이 또 관심 보여주셨고 네. 또 조선주들까지도 그 영향이 이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전고점 부근에서 상위권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오늘도 네. 시가가 7% 갭상승으로 시작했지만 전강후약인데 네. 오늘 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뭐 엄밀히 따지면 주가 흐름은 재미가 없습니다. 지난 11월부터 그러니까 11월까지 진짜 기세 좋게 올라오고 나서 네. 이렇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계속 좀 그 1월 말부터 좀 억눌리던 것들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라면 충분히 뭐 18,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 17,000원이기 때문에 18,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여전히 열어놓고 계속 좀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요하긴 하지만 이 업황이 개선되는 것은 누가 봐도 네.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 좀 길게 18,000원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HMM 짚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이번에는 화학에서 대한유화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화학주들이 잘 가요. 물론 네. 뭐 금호석유, 금호화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이 있었지만 그걸 제외하고 봐서라도 영업이익이 좋거든요. 화학 시황이 호조를 보여주는 것 역시도 또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와 연결되죠. 그렇죠. 화학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작년에 실적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네. 주요 화학 업체들이 원래는 작년 연초까지는 진짜 좀 처참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는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계속 보여줬고 그리고 수요 오히려 화학 제품 수요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화학주들의 실적을 상당히 좀 좋게 만들었었고, 특히 이제 그 대한유화가 작년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국내 주요 업체들이 전기보수에 들어가다 보니까 공급이 줄게 되었고, 이것을 좀 대한유화가 상당히 흡수를 좀 해주면서 실적이 좀 늘어나게 됐었던 하나의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유화를 좀 제가 리포트 찾아보니까 분리막용 PE 성장의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좋은 증권사들의 네.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대한유화 어떤 회사인지 모멘텀을 한번 알아볼게요. 네, 뭐 분리막용 이 관련해서는 2차 전지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된다라면 네.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 증가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되었을 때 대한유화가 소리 소문 없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2차 전지를 만드는 업체들에 더 집중을 했지만 어쨌든 네. 그 소재에 관련된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대한유화가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좀 주가가 올라왔었고, 그리고 그 화섬 체인 쪽도 실적이 좀 여전히 좀 부진하긴 하지만 네. 이런 쪽도 이제 앞으로 좀 개선될 여지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에 할 때 기업을 좀 바라보신다면 좋은 게 잘 가는 것도 좋지만 안 좋았던 부분이 상당히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더 좋게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LG전자가 뭐 스마트폰 사업부 매각한다 얘기가 나오는 그 자체가 주가를 올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상당히 대한유화는 앞으로 올해 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유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35만 8천 원까지 올랐고요. 오늘까지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네. 계속 꾸준히 샀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횡보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다가 지친다 이제 그만 매도해야지 하니까 그때부터 외국인 기관이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더라고요. 네. 지금 이 신고가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따라가기 좀 부족할까요? 보유자 영역인지 한번 전략 세워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유가 그렇게 거래량이 많은 기업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가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뭐 25만 원, 뭐 30만 원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 않을 수 있겠지만, 뭐 LG화학이나 이런 건 100만 원 넘어가면도 거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거래를 동반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작은 거래에 의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아직은 끝난 건 아니다. 물론 오늘 15% 정도 급등을 하는 게 좀 부담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장기 행보하면서 그러면 한번 딱 주가 레벨업을 하고 또 행보하면서 주가 레벨업을 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대한유화는 일단은 한 40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한번 매수 편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게 내가 갖고 있을 땐 지구하다가 내가 없으면 또 한 번에 그쵸. 거래 붙으면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한유화 경우에는 살짝 눌렸을 때 매수해보자. 목표 주가 40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황실. 오늘 제지주, 골판지주들이 또 눈에 띄었으니까 한번 그 이슈를 짚어볼게요. 박스대란이 지속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또 한 뉴스는 대양제지가 화재로 네. 인해서 영업이 정지되다 보니 실질 심사가 들어갔고 잘못하면은 좀 최악의 상황에는 상장 폐지 이야기까지 좀 네. 자극적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그로 인해 다른 제지주들이 반사의 기대를 또 얻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글쎄요, 뭐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제 그 작년 10월이죠. 김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그게 이제 빠르게 좀 재복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영업을 좀 할 수 없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포장 관련된 골판지 사업이 한 5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좀 선언을 좀 했고, 아예 사업을 접는다는 뜻이 아니죠. 좀 공장을 좀 재가동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제지주들이 오늘 좀 반등을 보여주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불이 화재가 나가지고 한 일주일 검사해 보니까 힘들 것 같다는 소식이 나왔으면은 정말 임팩트한 소식인데, 지난 10월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박스가 없어서 택배 못 보냈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이런 것들에 맞춰져 가지고 공급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는 크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그 업체들이 느꼈을 때 피해가, 저는 물론 제가 그 업체에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네. 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선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좀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다. 다만 이제 공급 부족 상태가 좀 풀릴 거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조금 가격의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은 나올 수 있지만 조금은 더 체크해 보실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이슈도 한몫을 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업황을 봤을 때 지금 박스 대란, 네. 포장 대란, 택배 대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주주랑 골판지주들의 업황 자체는 오를 수밖에 없는 업황이에요. 여전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타이밍이 참 애매했었던 게 뭐냐면 네. 재작년부터 환경 규제를 좀 강화를 좀 해가지고 이 골판지의 원재료가 됐을 폐지의 수입을 상당히 좀 규제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네. 중국에서 너무 폐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올라왔는데 코로나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온라인 택배라든지 이런 쪽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박스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가격이 한번 더 상승을 하게 됐는데 작년 여름에 안성인가요? 안산 쪽에 그 골판지 재료 관련된 업체가 화재가 한번 났었고 맞아요. 또 김포 이번에 대형 회사에 또 화재가 나오면서 또 공급이 급감하게 되는 요소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골판지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 이런 사이클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원지를 만든 회사들은 계속해서 가격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수익성을 더 늘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간재, 이 원지를 활용해서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는 결국에는 그 수익성 증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좀 구분해서 예전에는 박스 수요가 늘어나니까 매출이 늘어나겠지라는 기대감에 주가 상승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공급 업체의 감소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의 주가 상승, 매출 증가는 좀 제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흐름은 좀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슈들이 다 더해져서 오늘 주가 급등을 나타낸 대림제지 한번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꼭 급하게 오르면 윗꼬리가 달려요. 오늘 네. 대량의 거래도 터졌는데 아쉽게도 거래 제한폭 부근까지 갔다가 네. 지금 한 14% 상승 유지하고 있거든요. 또 위에 사신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대림재지, 아세아 재지 같은 경우는 원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골판지 가격이 상승하면 같이 가격을 올리면서 매출이나 수익성 증가를 바로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추세가 계속 살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골판지 업체들은 상승 하락을 반복한다라면 아세아 재질인지 대림 재질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가 나온 건 좀 부담되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성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15,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놓고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림제지 목표 주가 15,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새내기주들의 돌풍이 나타나는 가운데 솔로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니까 ESL 분야에선 세계 3위고 네.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좋게 보고 있는데 2015년에 삼성전기에서 분사를 해서 이제 네. 상장이 된 거잖아요. 어떤 회사인지 전자부품 전문 기업 솔로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솔직히 생소한 기업이죠. 네. 삼성전기에서 분사를 했고요. 좀 이제 TV 부품을 좀 제조를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전자기기, 전원 제품 이런 관련된 부품을 좀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식 가격 표시기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솔직히 잘 많이 못 봤어요. 근데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예전처럼 종이로 가격 표시가 되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LED 같은 걸로 가격이 얼마 또 이게 또 이제 변화가 되면서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제품을 좀 공급을 하는데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주요 큰 업체들하고 좀 파트너를 맺어서 공급 계약을 맺는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에 좀 주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그때 노브랜드 이마트인가요? 어디서 네, 좀 봤던 이마트요. 것 같은데요. 이런 전자식 가격 표시기 ESL의 세계 3위로 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랑 IT 부분에서 또 관심이 많다 보니 네. 이 분야에 있는 새내기주야? 그럼 한번 이쪽을 공략해볼까? 또 많이 그동안 새내기주들의 성적표가 좋았으니까 그래서 같이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전자부품주들의 낙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당연히 IT 관련된 섹터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네. 특히 반도체는 당연히 좋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쪽도 상당히 여러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성장이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서 최근에 주목하는 게 이제 LCC 관련, MLCC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기나 이런 쪽이 또 주목을 받는 것이 같이 안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IT 관련된 부품, 소재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은 연중 내내 보셔야 된다. 연중 내내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한 IT 강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뭐 주도주, 특히 그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전 뭐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IT 그리고 반도체 이쪽에서의 주도주 자리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설 연휴 이후에도 쭉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럼 솔루엠에 대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은 3%밖에 오르지 않고 있고요. 오늘까지 그래도 3거래 연속 반등하면서 상장하자마자 쭉 내려왔던 네. 어느 정도의 낙폭은 절반가량 만회를 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상장하고 나서 좀 아쉬운 흐름이 나왔죠. 네. 상장은 따상까지 기록을 했다가 연일 또 이때가 아마 시장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때 좀 이 회사도 역시 반등이 나왔는데, 역시 약간 3만 원에 대한 저항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새내기주의이기도 하고 완벽하게 아직 바닥이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3만 원 정도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열어놓고 접근하시되, 네. 무리한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흐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아직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새내기주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리고 이미 시가총액 1조 2천억 정도라면 상당 부분 주가에 좀 반영된 측면이 일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목표 주가 3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솔루엠까지 알아봤고요. 1시 30분 상황시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